자, 이제 부가세의 기본적인 것은 다 배웠고요. 이제 조금 더 나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공급자는 A고 매입자는 B입니다. 그러면 B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공제받으려면 이 세금 계산서가 필요하고, 이 세금 계산서 안에는 A와 B가 거래했다는 사실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에는 반드시 들어가는 기재가 돼야 되는 요소들이 있고, 그 요소들이 기록되지 않으면 공제되지가 않아요. 정부에 한번 들어온 세금은, 세무서에 한번 들어온 세금은 다시 돌려주는 것, 즉 공제되는 것들은 아주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공제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세금 계산서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여기다가 적어 볼게요. 세금 계산서는 일단 A와 B가 거래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A는 공급하는 사람이겠죠? 공급하는 놈, 공급하는 자, 그 다음에 B는 공급받는 놈이죠? 공급받는 자, 그 다음에 얼만큼을 거래했느냐, 즉 공급 가액과 세금은 얼마를 냈냐, 이게 나와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거래는 언제 작성했냐. 그래서 작성 연월일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A는 공급하는 자죠. 공급하는 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공급하는 자가 여러가지 정보가 더 필요한데요. A는 등록번호, 사업자의 등록번호가 필요하고, 사람이면 주민등록번호처럼 사업자들도 등록번호라는 게 있어요. 등록번호와 상호, 그 다음에 명칭, 성명, 이런 정보가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B는 등록번호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사항이 세금 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불러요. 필요적 기재사항.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을 반드시 암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암기할 때는 이렇게 B의 입장에서 너랑 나랑 언제 얼만큼 거래했냐, 너, 나, 언제 얼만큼, 너, 나, 언제 얼만큼,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사업자들, A도 사업자, B도 사업자, C도 사업자인데, 이런 사업자들이 부가세를 납부하는 계산 공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B는 요 50에서 10을 돌려받으면 결국 40만 내게 되죠. 요거를 말로 적어 볼게요. 말로. B는 일단 50은 매출에서 나온 거죠. 자, 매출. 그리고 이 10은 매입에서 나온 거네요. 그러면 매출 그래서 빼기 매입, 이것이 지금 부가가치죠. 이 400에 곱하기 세율 10%를 해서 우리는 부가세를 계산했습니다. 자, 요걸 한번 풀어서 적어 볼게요. 이렇게 계산하면 매출 곱하기 세율이 될 거고, 빼기 매입 곱하기 세율이 될 겁니다. 자,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매출해서 세금을 냈다 그래서 매출세액이라고 부르고, 요거는 매입해서 세금을 돌려받는다 그래서 매입세액이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 B는 매출세액 50과 매입세액 10, 그래서 40만큼을 납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바로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공식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러한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부릅니다. 전단계 세액공제법. 무슨 말이냐면, 자, 일단 적어볼게요.
단계 세액 공제법 말뜻풀이 할게요. 전 단계가 있는데 저번 단계에서 낸 세금을 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저번 단계에서 낸 세금을 돌려주겠다. 자, 볼게요. B는 자기 돈으로 10을 세금을 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B는 A한테 B 오기 전, 이 전 단계에서 세금을 낸 거를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전 단계 세액공제법입니다. 공제라는 것은 돌려준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매출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서 세금을 낸다라고 해서 전 단계 세액공제법,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 용어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기본적인 것들은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용어 정리는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A, B, C 이런 사람들을 아까 사업자라고 했습니다. 사업자. 그리고 동시에 세금을 납세하는 납세 의무자라고 합니다. 납세 의무자. 소비자는 세금을 부담하는 놈, 그래서 담세자라고 부릅니다. 담세자. 이렇게 납세 의무자와 여기서는 납세 의무자, 납부 의무자라고 해도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실제로 내는 사람이 다르다. 이렇게 다른 것을 뭐라 부르냐면 간접세라고 불러요. 그런데 아까 배웠던 법인세와 소득세는 내가 번 소득은 내가 세금을 냅니다. 회사에서 번 세금은 회사에서 세금을 내요. 자, 이러한 세금을 직접세라고 불러요. 내가 직접 내는 거. 그런데 실제로 부담은 내가 하지만 납부하는 사람은 사업자죠. 이렇게 따로 돼 있는 게 간접세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가 소비자, 학생 여러분과 저 같은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CU에서 뭘 사먹는다, 핫도그를 사먹는다. 그러면 그 핫도그 값 안에는 세금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끔 이 사람은 나한테 세금을 걷어다가 거래 중수에다가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학생들은 소득세는 없죠. 아직 소득을 벌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엄마 아빠가 준 돈으로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세를 내고 있는 거예요. 부가세는. 자, 이 점을 알고 우리가 부가세를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뭐를 우리가 소비할 때 내는 세금이라고 해서 우리는 아까 배웠던 소비세, 부가세를 소비세라고도 부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봐보세요. A라는 사업자는 10을 냈고 B라는 사업자는 이 A한테 100을 사와서 110을 냈고 그리고 이 10은 나중에 돌려받게 됩니다. B는 500을 팔기 위해서 550을 받았고 50은 세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C는 50을 세금 냈지만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그러면 A 사업자는 자기 돈으로 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10은 B한테 걷어다가 냈죠. B는 50 걷어다가 냈죠. C는 100 걷어다가 냈죠. 즉 A, B, C는 자기 돈으로 낸 건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이거 냈지만 다시 돌려받았고 냈지만 C도 다시 돌려받았잖아요. 그러면 A, B, C 전부 자기 돈으로 낸 건 없으니까 그냥 처음부터 이 C 사업자가 소비자한테 100을 한꺼번에 걷어서 이 사람만 100 내면 결국 나라에 걷어준 세금은 100인데 굳이 얘가 10 내고 얘가 40 내고 얘가 50 내서 100을 이렇게 납부를 해야 되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A가 냈고 다시 돌려주고 냈고 다시 돌려주고 이렇게 하는 거래를 하는 건지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요. B가 예를 들어서 B는 부가세는 부담하지 않아요. 왜냐면
부가세를 부담하려면 이 사람이 최종 소비자가 돼야 됩니다. 여기는 최종 소비자가. 근데 이 사람은 최종 소비자가 아니고 그 다음 소비자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부가세는 내지 않아요. 하지만 이 사람은 나중에 돈을 벌 거고 매출했으면 돈을 벌잖아요. 그럼 돈을 벌었으니까 소득이 있고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를 내야 돼요.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 소비를 하면 소비세, 소비세 중엔 부가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부에서는 세무서에서는 이 B의 소득이 궁금한 거예요. 소득세를 제대로 걷기 위해서. 그래서 부가세를 내게 하는데 이 부가세를 내면 이 B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이 B는 A한테 무엇을 사왔죠? 100 플러스 10만큼? 그러면 세금 계산서를 달라고 할 거예요. A한테. 왜냐면 세금 계산서가 있어야 공제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A는 B한테 세금 계산서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 매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럼 B는 그것을 세무서에 갖다 내겠죠? 공제받으려고. 그러면 세금 계산서 안에는 A가 얼마 팔았는지가 다 나오게 돼요. A가 얼마 팔았는지가 나오게 되면 A의 소득을 알 수가 있죠. 소득이 노출이 된다는 겁니다. B도 마찬가지. C와 거래하려면 C가 세금 계산서를 요구할 거고 그러면 줘야 되겠죠. 그러면 C가 나중에 돌려받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 계산서를 요구할 거고 그러면 이걸 내면 B의 소득, B의 매출 이게 다 노출되게 되어 있어요. 즉 A, B, C는 부가세는 내지 않지만 소득세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에서는 부가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가세를 납부하면 A, B, C 사업자들의 소득이 노출이 되고 소득이 노출이 되는 순간 소득세를 제대로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A 단계, B 단계, C 단계로 넘어가서 이렇게 쭉쭉 넘어갈 때마다 세금을 내는 것을 다단계라고 불러요. 다단계. 여러 가지 단계다. 다단계 과세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다단계. 이때도 세금 내고, 이때도 세금 내고, 여기도 세금 내고, 이렇게 여러 단계에 걸치면서 세금을 낸다. 이걸 하는 이유가 뭐다? 사업자들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업자들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단계 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부가세의 기본을 배웠습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다음번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